소년 삼국지 제60이라 어둠 속의 한수. 지난번 격전 끝에 겨우 한숨 돌린 유비군은 승리의 여운을 만끽할 틈도 없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조조가 이끄는 대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고 유비군이 점령한 핵심 요새인 용비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용비성은 험준한 산세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지만 조조의 물량 공세 앞에서는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승상, 조조군이 벌써 용비성 코앞까지 당도했습니다. 병력은 우리보다 3배 이상 많고 보급도 원활합니다. 정면 대결은 어렵습니다. 장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우려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갈량은 조용히 지도를 펼쳤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계책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조조는 용비성의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이곳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우가 턱수염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아마도 우리의 사기를 꺾고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용비성은 전략적 요충지이니 이곳을 잃으면 형주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유비는 고뇌에 잠겼다. 병사들은 지난 전투로 지쳐있고 보급도 넉넉지 않다.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조조가 장기전을 펼친다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제갈량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조는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용비성에 갇혀 수비만 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뒤엎다니요? 성을 버리고 도망치자는 말씀이십니까? 장비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닙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다. 조조는 병력이 많다는 것을 믿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경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허점을 노려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다. 오늘 밤 조조군의 본영을 기습합니다. 모두가 놀라 제갈량을 바라보았다. 대군이 주둔한 본영을 소수의 병력으로 기습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승상,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우리 군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관우가 반대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찌 대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단호했다. 조조는 우리가 수비에만 치중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방심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계책은 오직 용맹한 자들만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제갈량의 지혜를 믿었다. 좋다, 승상의 뜻대로 하겠다. 누가 이 임무를 맡겠는가? 장비가 제일 먼저 나섰다.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조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관우도 뒤질세라 나섰다. 아우, 경솔한 행동은 금물이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제갈량은 미소를 지었다. 두 분 모두 용맹하시지만 이번 임무는 은밀함과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장비 장군께서는 용맹함으로 적의 진영을 교란하고 관우 장군께서는 정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의 본영을 급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조운을 바라보았다. 조운 장군께서는 별동대를 이끌고 조조군의 퇴로를 차단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만약 기습이 성공하면 조조는 필사적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짙게 깔렸다. 유비군 병사들은 조용히 용비성을 빠져나와 조조군의 본영을 향해 나아갔다. 장비는 선두에서 척후병들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 그의 목표는 조조군의 보급창이었다. 불을 질러라. 혼란을 일으켜라. 장비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병사들은 일제히 불화살을 쏘아 보급창에 불을 질렀다.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고 조조군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은 잠에서 깨어나 혼란에 빠졌고 어디서 공격이 시작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 틈을 타 관우가 이끄는 정예 부대가 조조의 본영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관우의 청룡 원월도가 번개처럼 휘둘러질 때마다 적병들이 쓰러져 나갔다. 조조를 찾아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불타는 투지가 담겨 있었다. 조조는 잠결에 병사들의 비명소리와 불길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유비군이 야습을 하다니. 그는 급히 갑옷을 걸치고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이미 진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조조, 내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장비가 나타나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치며 조조를 향해 돌진했다. 조조는 장비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고 그 틈에 관우가 조조의 막사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조조는 이미 막사를 빠져나간 뒤였다. 조조는 자신의 호위병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유비군이 이렇게 대담한 야습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조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때 그의 퇴로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조운이었다. 조운은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며 조조의 병사들을 베어 넘겼다. 조조, 어디로 도망치려느냐? 조조는 사방이 막히자 절망에 빠졌다. 그의 병사들은 이미 사기가 꺾여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쓰러져 갔다. 그 순간 조조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허리에 찬 보검을 뽑아들었다. 내가 조조다. 감히 나를 막으려느냐? 하지만 조운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창은 정확하고 빠르게 조조의 보검을 쳐내고 조조의 목에 겨누어졌다. 항복하라 조조.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조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한 젊은 장수의 창날 앞에 무릎 꿇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조조의 원군이 도착한 것이었다. 조운은 잠시 망설였다. 조조를 사로잡을 절호의 기회였지만 원군이 도착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조운 장군, 철수하십시오. 원군이 옵니다. 제갈량의 전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조운은 아쉬운 듯 조조를 노려보았다. 오늘은 내 놈의 운이 좋았다. 다음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조운은 창을 거두고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조조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본영은 불타고 병사들은 혼란에 빠진 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날이 밝자 조조는 불타버린 본영을 바라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유비군이 이렇게 대담한 야습을 감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번 기습으로 조조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용비성 공격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했다. 유비군은 비록 조조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대승을 거두었다. 용비성의 위기는 한풀 꺾였고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제갈량의 기발한 계책과 장군들의 용맹함이 만들어낸 승리였다. 하지만 조조는 결코 쉽게 물러날 상대가 아니었다. 이제 유비군은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소년 삼국지 제60이라 어떠셨나요? 유비군의 통쾌한 반격이 펼쳐진 이번 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